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돈 버는 풍수여행. 자,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4년을 보내면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들 생기시면요,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동양미래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4년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디오 2014년. 가보온 2014년. 그러니까요. 정신은 한 해 정신없이 바쁘게 달리는 말처럼 우리 말이 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연초에 청마해라고 예. 박사님이랑 같이 막 쓰면서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4년 마지막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만 1년 다 돼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색다르긴 한데요. 오늘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정말 2014년 마지막, 네. 이제 가보년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좀 이번이 요게 들어가 있는 12월이라 하죠. 양력으로 12월 달 우리가 흔히 동지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동지파 쪽을 보는다. 동지. 그렇죠. 동지가 뭐예요? 밤이 연중에 가장 긴 때죠. 그렇죠. 네네. 밤이 연중에 가장 길다는 것. 다시 말한다면은 해가 가장 짧은 때죠. 짧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지가 가장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그 이상 돼서는 더 이상 짧아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 동지가 지나면은 해가 다시 길어진다는 네. 거예요. 동지가 이제 12월 22일이니까 막 지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보면은 동지와 그 소환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얘기를 해 나갑니다. 네. 동지는 1년 중 해가 가장 짧아지고 그다음에 소환은 뭘까? 그냥 가장 추운가? 때. 소환이 있고 대한이 있는데 네. 어느 게 더 추울까? 소환이 더 추울까? 대한이 더 추울까? 소환? 소환? 원래는 대한이 더 춥다 네. 하는데 네네. 우리 기후가 중국의 이제 황하 쪽 지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다 보니 약간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한이가 소한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는다. 원래는 대한이 더 추운 거라고 치는 거예요. 네. 소한은 대략 양력으로 1월 6일 정도선 6, 7일, 6, 7일, 5, 6일 사이에 있는 건데 이번은 1월 6일이에요. 대한은 1월 한 20일 전후, 22일, 23, 4일 요때쯤 있는 건데 그때가 원래 제일 춥다 하는 거지만 그렇죠. 사실은 소한 무렵이 가장 춥습니다. 네. 그럼 동지와 소한 사이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가는 12월 마지막 날이 네. 바로 동지와 소한 사이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동지는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지만 네. 이걸 지나면서 해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태양의 의미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당한 희망과 꿈을 상징합니다. 이 잃어버렸던 태양, 이 태양이 다시 길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옛날에는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해서, 아니 실제 동지를 큰 설로 우리가 따졌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고려 초까지도 당나라의 달력을 우리가 선명력인가 사용하면서 막 고려 초까지도 선명력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동지를 설로 따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렇듯이 동지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지를 기점으로 동지에 따른 속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동지의 의미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혹은 동지와 소환 사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동지와 소환 사이.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죠. 한번 네. 진행합시다. 네. 우리 동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제가 했었나 모르겠는데, 시청자 여러분. 1년 중에 우리는, 더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 지자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른다는 얘기인데, 네. 동지, 어떻게 먼저 겨울에 막바지에 다다른 것, 그다음 하지. 우리가 특히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논할 때, 이분, 이지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분은 뭐냐? 두 개의 분 나눈다 해서, 춘분, 추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것.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지, 하지. 그건 뭡니까? 뭔가 길이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럼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거고, 하지는 해가 가장 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춘과 추분은 차이가 없지만, 동지와 하지를 잴 때,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 지구하고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가 어디다? 동지다, 하지다? 가까울 때가 네. 대단 하지겠죠? 가까울 때가 하지. 네. 멀 때가 동지. 네. 왜냐하면 추우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닌가요? 이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 실제 따진다라면은
우리 북반구가 기준이 되긴 해도 지구하고 가장 가까울 때는 동지입니다. 우리 가깝고 하지는 가장 멀어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더 따뜻할까? 사실은 사람들이 뭐 막연하게 생각할 때 태양과 지구와 거리가 가까울 때 따뜻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야 돼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높상으로 멀리 올라갈수록 비행기 타고 올라갈수록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춥죠. 춥죠. 그래서 사실은 복사열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따뜻하고 춥고를 이렇게 결정짓는 것은 거리보다, 물론 거리가 절대적으로 각각 멀 때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이런 조금 거리 차이보다는 평방미터당 받는 빛다발의 세기. 그 얘기는 뭐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정면에서 받을 때와 측면에서 받을 때는 이 평방미터당 받는 빛이 적은 거예요. 네. 좀 쉽게 설명하면은 태양이 빛을 주는데 태양을 쳐다보면서 방구 듣는 사람이 있고 태양을 옆에서 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태양을 째려보면 태양도 기분 나쁘게 같이 째려봐. 째려보다 보니까 조금밖에 안 봐. 안 이뻐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옆에 볼 때하고 정면으로 볼 때 이게 태양의 에너지 받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팔자의 기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네. 낮 50 뭐 이럴 때는 50미시는 태양을 정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은 태양을 받고 그 다음에 저녁 무렵은 태양을 옆에서 째려보는 거. 태양도 기분 나쁘니까 째려보잖아.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받는 거고. 네. 그 다음 밤이 되면은 태양을 안 쳐다봐. 태양 열받으니까 지도 안 쳐다봐. 그래서 태양을 못 받는다 하듯이. 자, 우리가 잘못된 이제 상식이 말해 이런 것도 이게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상식인데 1년주. 그러니까 거리는 가장 짧지만 실제 각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동지가 사실은 가장 추위를 느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동지 전후에서 언제지 크리스마스가? 후죠. 네, 25일이고 5일이죠. 네. 잘하죠.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가 누구? 예수 생신. 탄생이죠. 예수 탄생. 네. 그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이 생일에 왜 기뻐하느냐. 근데 그냥 다른 사람 남이 생일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 물론 종교를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나 어원 자체가 동지축제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진짜 겨울에 태어났나? 잘 보세요. 예수님 태어날 때 말구유 뭐 이렇게 하고 구유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그때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은 빗눈 사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네. 실제 예수님 탄생의 장면을 보면은 마국간에 가서 성자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상태가 목동이 풀을 이렇게 말을 먹이다가 움직이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눈이 춥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네요. 예, 원래는 아닌데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전 인류가 가장 많은 토템, 가장 많은 신앙을 가졌던 것은 뭘까? 태양입니다. 그래서 동지는 그러니까 하지를 지난 태양이 서서히 짧아지기 시작하다가 추분점을 지나면 그때부터 낮과 밤의 길이가 본격적으로 짧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태양이 짧아지다가 결국에는 하지점 가장 짧은 것이 동지인 겁니다. 그래서 동지를 딱 지나면 동지가 왜 되냐? 동지를 지나면서부터 잃어버렸던 태양을 다시 찾는다. 그리고 동지 지나고 한 2, 3일 정도. 왜냐하면 동지가 보통 20일에서 22일이나 3일 정도, 요 정도 네. 전후로 보통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2, 3일 정도 지난 시점을 잡아서 태양이 부활한다. 그래서 태양신의 부활, 이걸 기념을 잡은 겁니다. 초창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 그 위대한 구세주의 탄생을 그냥 나를 몇 번 변했었으면 날짜를 변하다 보니까 가을로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진 토템하고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 위대한 구세주의 그 정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동지 이유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지 축제와 크리스마스의 유래는 같은 겁니다. 네. 즉 태양신이 부활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전 인류가 축하를 하는 겁니다. 왜? 이 태양의 의미는 자 모든 지구상,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모든 사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가장 생명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동양의 귀신들 같은 경우도 나타날 때 주로 밤에 나타납니까? 낮에 나타납니까? 밤에 해가 없을 때. 네. 뭔가 안 좋은 모든 사건들 언제 일어난다? 밤에. 주로 밤에 일어난다. 해가 딱 뜨면은 다 도망간다 하듯이 태양은 항상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그 동지 때 풍습 중에서 뭐 또 들어보셨어요? 뭐 팥죽을 먹는다. 네네. 들어봤죠? 들어봤죠. 팥죽 먹어본 적 있죠? 먹어봤죠. 왜 동지 팥죽을 먹을까?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려온 거에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
내지는 이유가 미신, 속설, 속신 같은 게 숨어 있는데 그게 속설로 내려옵니다. 섞어서. 그 속설을 잘 파헤치다 보면 그 안에 작은 과학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이 동지팥죽을 나눠 먹기도 하고 원래대로 치면 동지팥죽을 쏘아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어떡합니까? 장독에도 놓고 광에도 놓고 사당에도 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먹기도 하고 또 동지팥죽을 문에다 바르기도 하고 이것은 동양에도 그런 풍습이 있고 서양에도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 쪽에서 그 마귀를 쫓는다 해서 동지팥죽. 팥죽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검은색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은 색깔? 갈색 좀 붉은색. 그렇죠. 네. 붉은색이에요. 네, 원래가. 네. 붉은색인데 약간 병들었거나 좀 애매한 건 갈색이 있는 거고 정상인 건 붉은색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 태양하고 관계된 거예요. 태양의 색깔. 물론 동양에서 동지팥죽을 쓰는 유래는 뭐냐 해서 옛날에 공공씨라는 분이 공공씨의 아들 중에서 어떤 약간 바보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네네.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역병을 옮기는 귀신이 된 거야. 그래서 그 귀신이 한번 딱 지나가면 손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거긴 역병이 올마. 그럼 귀신이 오는 거 좋겠어 나쁘겠어? 사람들이 피해 다니겠죠. 네. 옛날부터 역병이 오면 그 동네가 다 쑥대밭이 되니까. 근데 이 공공씨 아들이 이 죽은 아들이 팥죽을 그렇게 팥을 싫어했대. 팥죽을 그렇게 싫어했대. 근데 해필은 언제 죽었냐면 동짓날 죽은 거야. 동짓날 죽어서 동짓날 죽었기 때문에 동짓날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삿밥 먹으러 딱 오는데 오다가 어디 괜히 끼웃끼웃거려 잘못 건드리고 가면 거기 역질이 올 테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싫어하는 팥죽을 써서 문에다 붙여놓고 바르고 하면서 네 싫어하는 팥죽이 오지 말아라. 그 역병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내려온 속설이 있습니다. 아하. 물론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한 가지는 사실 이 팥에 그런 항생작용부터 시작해서 소염작용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개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의미는 이제 음양설이라는 것, 음양설 속에서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뭐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첫 동급 타면은 주로 부모님한테 뭘 선물한다? 빨간 내복이요. 빨간 내복. 그 얘기 기억나시죠? 네. 왜 빨간 내복이냐고 같은 속설입니다. 그 빨간 지갑이 행운을 가져오냐, 빨간 내복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기억나죠? 네, 했었죠. 그래서 빨간색이 왜 그럴 것인가? 실제 빨간 지갑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 지갑을 들고 백화점에 가면은 돈을 흥분해서 막 쓴다. 그래서 빨간 지갑은 행운을 가져오기보다는 후회를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렇듯이. 근데 그럼 빨간 속옷은 행운을 가져올 것이냐? 빨간색은 사람을 흥분시키는데 빨간 속옷은 누구를 흥분시킬까요? 아직 결혼 안 해서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결혼하신 젊은 분들은 그래, 빨간 속옷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아주 당연하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좋습니다. 이 빨간색은 행운이란 말이 곁들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 음양사상인 거예요. 음양사상에서는 뭐냐? 알다시피 여러분, 양은 밝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고 남자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 음은 어둡고 안 좋은 모든 의미,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원리가 유래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것, 태양과 관계된 거예요. 옛날 원시시대부터 존재한 음양우선, 원시시대에 해가 뜨면은 뭘 합니까? 해가 뜨면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 볼 수 있고. 해가 지면 뭐 합니까? 밤에 텔레비 보고 있어? 원시대 힘들잖아. 텔레비 안 나오잖아. 네. 고토리도 못 치고. 뭐 어떡합니까? 그냥 잠이나 자거나 애나 만들거나 뭐 할 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무서운 동물이 와도 이 겁이 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밝아지면은 해가 뜨면은 막 같이 모여서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둠은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둠, 태양이 떠 있지 않은 상태를 상당히 부정적 의미를 두고 태양이 떠 있는 상태를 상당히 긍정적 의미를 줬던 것. 여기서 음양설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태양의 색깔이 붉은 색깔이면서 바로 동지는 이 태양을 잊어버렸던 태양이 짧아졌던 태양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희망인 거예요. 희망. 그리고 자, 겨울이라는 게 동지는 실제 볼 때 상당히 추운 절기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농경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적인데 특히 동양은 농경문화에서 동지 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빨리 뭐를 기다려야 돼? 엄동설한. 그래서 예전에 가난했던 분들은 동지부터 이미 추수에 끼니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봄이 오기 기다리면서 있던 그런 추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오직 희망.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태양인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동지는 사실은 아직은 희망을 가질 때 아직은 추운 겁니다. 그렇지만
빨간 태양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 오늘 제 넥타이가 지금 빨갛죠. 바로 빨간 네아테닌 검은 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은 네. 아직 추위가 남아있지만 태양이 부활하는 의미를 들어서 이 빨간 넥타이를 이렇게 정열적인 넥타이를 맸습니다. 어허. 이걸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또 우리가 볼 때,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재 이 역학적이나 아니면 사람 흐름을 볼 때 이거 어떤 의미 갖고 볼 수 있을까? 잠깐만 봅시다. 네. 여기 보면은 이게 동지를 이게 부딪힐 때면 자월이라고 합니다. 자월. 자축인묘할 때. 네. 그리고 우리가 동지가 양력으로는 12월, 음력으로 치면은 11월입니다, 이게. 11월 첫. 여기도 동지도 또 보면은 뭐 11월 초일 때는 애동지 뭐 전도 이런 얘기도 하는데 1년 뒤에 우리 윤달을 음력에 집어넣는데 동지달에는 윤달을 집어넣지 않아요. 왜 안 집어넣냐? 이건 태양이 떠오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맡기면 안 된다. 안 집어넣습니다. 태양이 두 번 떠오를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런 속설 있죠. 좀 뭐 하면은 돈을 빌렸는데 좀 안 갚으려는 사람들은 내가 윤동지에 갚아줄게. 아. 윤동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네.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조금 여러 가지 하면 요것 좀 합시다. 축이라고 하고 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여기가 지금 양력으로는 1월, 음력으로는 12월, 양력으로는 2월, 음력으로는 정월. 여기 정자로 쓸게요. 네. 정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자, 12월. 자, 이런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실제 그 달력이 바뀌는 건 언제예요? 달력이 바뀌는 것은? 1월 달이죠? 1월달, 요때쯤 바뀌죠. 네. 1월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 혹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를 할 때 이게 시작이 뭐죠? 자축인묘, 네. 자. 갑자라 하듯이. 자죠. 그래서 자가 태양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시작인 거예요. 네. 그게 자가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새해는 양력으로 1월달 요때입니다. 1월에 새해가 들어와요. 대략 보통 양력으로. 실제 구정도 보면은 여기 양력으로 지금 1월과 2월 사이에 구정이 주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달, 여기가 2월이죠? 2월에 주로. 2월달로 그때 입춘이라고도 표현, 입춘. 입춘이고 인월. 사주팔자는 우리 입춘이라는 걸 기준으로 입춘. 여기가 동지가 있고, 여기 동지달이 있고, 그 다음 입춘. 물론 여기에 소한, 대한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한, 대한. 그리고 입춘이 들어가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요 동지가 있고, 입춘이 있고, 구정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럼, 요때 잘 보면 자축인, 양력으로 12월, 1월, 2월은 뭔지 몰라도 복잡해요. 뭔가 새로운 네. 시작이 되고, 언제 시작이 되냐고 이런 여러 의미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명쾌하지 않고. 이 인간 세상은, 자,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아름답고 참 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고, 우리 박사님 아나운서는 속도 것도 다 아름답고 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선한 모습을 하고 모양 이렇듯이 사람은 참 인간 사람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그냥 기의 세계. 내가 오늘 부산에 가고 싶은 마음은 벌써 부산 가 있어, 해운대. 미국 가 있어. 그렇잖아. 마음을 보내면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육체는 그렇게 못해. 어떻게 가서 버스를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듯이. 이렇게 우리는 기운의 세계와 나타나는 세계는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딱 비치는데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좀 12시 반이 아니라 1시, 2시 돼야 또 따뜻함을 네.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동지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실제 이 해가 길어진 걸 우리 느끼거나 실제 느끼는 것은 요 인월이 되는 거예요. 아하. 만약 굳이 친다면은 씨앗들이, 나무의 씨앗 봅시다. 씨앗들이 동지 때 씨앗이 있어요. 여기도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어요. 12월, 1월, 2월 칠 때, 자월, 축월, 인월. 여기 씨앗은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이 표현이 안 돼. 이 안에서 속에서 움트는 것. 속에서 막 생명력이 자라나려 하는 것. 안 보여, 아무것도. 근데 여기쯤 되면은 이 땅 속에서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예, 거죠. 막 이걸 뚫고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그럼 여기쯤에서는 이걸 뚫고 막 나오는 시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걸 또 이게 뚫고 나오지만 이게 땅이 있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또 3월, 4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똑같은 씨앗이 이 안에서 생명력이 움트는 것. 그리고 이때 움트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뚫고 나오려고 막 이 끝에서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 뚫고 나오는 것. 이걸 볼 수 있고. 사람으로 치면은 엄마 아빠 속에서 잉태. 네. 잉태되는 시기.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면서 손발이 형성되고 자라는 시기. 그리고 태어나는 시기. 세상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박사인 아나운서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하지만 네. 방송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집에서 오는 시기. 출발하는 시기. 여긴 방송국 도착해서 방송을 준비하는 시기. 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시기. 이렇게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마디 내지는 세 가지 마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시청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은 새해가 아니고 이제 끝이에요. 아직 끝에 마무리가 들어가지만 특히 양력으로 12월 말이라는 건 동지가 12월 20일 동지가 지난 시점인 거예요. 그럼 해가 이미 길어지기 시작해서 내년 을미년이 오지 않았지만 실제 을미년의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을미년의 준비가 되기 시작해서 요 12월 달 지금 후반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월부터 본격적인 을미년의 기운이 시작돼 가는 겁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건 또 뭐냐? 이렇게 지금 미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 자체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나 준비해 나갈 때 뭐든지 준비가 필요하다 하듯이 내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년을 보내는 것도 저기 할 수 있겠지만 준비한 사람이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년, 자, 연말, 망년이다, 뭐해서 맨날 이렇게만 보내지 마시고, 그래도 좋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준비를 잘 차곡차곡 해놓음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내년 한 해가 멋있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가보년 멋있게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 행복하게 맞이하게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행복한 2014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4년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이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 뭐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시청을 감사합니다. 가보년 정말 말처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에너지가 움직여왔던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한 해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했고 좋은 기운들 갔습니다. 좋은 기운들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기운을 가지고 내년 양해 말은 열심히 뛴 거고요. 양은 어떻게 합니까? 매해 조용하게 즉 이제까지 결과물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과 행운 가득한 새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작 박사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예. 2015년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나눠서 멋지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훈훈한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2014년 마지막 날 맞이해서요. 동지와 소환의 그 중간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2014년 한 해 동안 또 저희 풍수야 놀자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015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 이어지니까요.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드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지와 소환 사이 아듀 청마의 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